조선노동당 창건 요돈돌 시대는 뜻깊은 오리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창당 이념에 무한히 충실해온 우리 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당 창건 79돌세 즈음에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은 날이 갈수록 우리 일꾼들의 가슴마다에 우리 당 고유의 본태가 무엇이며 절대 집권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하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원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밝혀주신 창당 이념과 정신의 진수에 관한 사상은 우리 당을 어머니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노동신문에 발표하신 담화 일꾼들은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체질화한 공산주의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를 뜨거운 격정 속에 받아놨습니다. 담화에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당 창당 이념, 창당 정신의 진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명백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 군중시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도 우리 당의 역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루간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창당 기념, 창당 정신의 진수가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당 마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치와 낫, 붓이 새겨진 당 마크를 보면 누구나 우리 당이 강범한 인민 대중을 기반으로 하고 그들이 요구할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전이 되어 인민의 리상과 염원을 꽃피우기 위해 헌신하는 당이라는 것을 확연히 새겨 안을 수 있습니다. 창당 이념과 정신의 진수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에는 우선 혁명적 당 건설의 합법칙적 여부가 가장 정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창당 이념, 창당 정신의 상징인 붉은 길을 지켜서 투쟁해온 지난 80성상은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서의 성격과 번태를 굳건히 거스른 역사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난해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창당의 이념과 정신을 순결하게 계승해서 조선노동당의 만년 대계를 담보하는 것이 우리 당 건설 사상의 중핵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역사와 업적이 누적될수록 성스러운 첫 페이지를 아로새긴 그 선열들이 이념과 정신을 기승히 간직하고 그것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당의 굳건한 존립과 무궁한 발전이 있습니다. 건당의 처행길은 비록 간거했지만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진수로 하는 이 창당 이념과 창당 정신이 있기에 우리 당은 자기의 첫 출발선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 기간 인민과 함께 또 인민에게 의거해서 온갖 걱정을 헤치면서 승리와 기성만을 창조하는 자랑스러운 행로를 새겨올 수 있었습니다. 창당 이념과 정신의 진수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에는 또한 우리 조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존별시키려는 두팀없는 우지가 비껴 있습니다. 우리 당이 굴러가는 인민과 조국을 끝까지 책임지고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혁명의 전위대를 꾸리는 것을 창당 기념으로 내세운 것도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고 그들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 대중에게 위고하여 라는 이 구호를 우리 일꾼들의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주시면서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 새 경륜을 끊임없이 펼쳐가시며 이 땅 위에 인민을 위한 사랑의 새 손솔들을 끊임없이 수놓아가고 계십니다. 누구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또 실지 받아안는 사랑을 통해서도 체감하고 있지만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의 첫 실체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이룩되고 있는 이 빛나는 현실은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천사, 만사를 복종시켜 나가는 우리 당 령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개척의 뜻도 진리이고 그 승리도 진리인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위협이 선열들의 위대한 넋이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창당理念과 정신의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의 본도에 충실할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려는 계승자들의 대우가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길에 오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일꾼들이 백두산 미령을 답사했습니다. 오늘도 혁명의 붉은기가 나붙기고 있는 사령부 깃털집을 찾은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산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혁명의 활화산을 터치올리시어 조국 해방의 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 들락에 들어선 답사인군 대원들은 항일 대전의 청포성을 자장거로 들으시며 성장하시어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혁명 생애를 수금이 되새겼습니다. 백두 전구들의 깃들어 있는 항일혁명 선열들의 강인성과 혁명성을 체감하며 행군길을 타고 치온 답사인군 대원들은 삼지연 혁명 전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11월 29일에 우리 삼지연 대기념비를 찾아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삼지연 대기념비 앞에 서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업을 끝까지 기승완성해야겠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우리 당의 혁명한 용도 밑에 삼지연 대기념비가 혁명 전통 교양의 대로천 박물관으로 일도선대비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혈전 만리, 불바다 만리를 해치운 항일혁명 투사들과 우리 민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높은 사상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이는 부주제 조각군상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일심단결의 불강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상원노동계급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를 본받아서 일터마다에서 증산투쟁, 절약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가고 있습니다.
강계 강철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철강제 증산을 위한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철강제 생산 계획을 지난해보다 높이 세운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고 기술 역량을 발동하는 것과 함께 대중의 창의 창발성을 불러일으켜서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학습 출시해서 최근에 만든 아벤로를 그 자체로 생산 제작해서 이용하고 있고 1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를 공장에서는 아변롤 생산 공정을 새로 꾸리고 로봇수용 내화물을 재생이용하는 등 생산 원가를 훨씬 낮추는 새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인민경제계획을 매달 어김없이 수행해온 상농광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이 높이 세운 광물 생산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기 위해서 증산 절약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 보급실 운용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선진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생산에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발파 방법을 받아들이고 현존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한편 예비 기대들도 증설해서 광물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걸쳐 30만산 대발파와 20만산 대발파를 소극적으로 진행하여 구비 높은 강서 충분히 마련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천 제국장 구역에 운반 설비 능력을 1.5배 늘려 이들은 혼비와 운반 계통의 설비 대보수를 짧은 기간에 진행해서 운광 능력을 1.2배로 끌어올리고 선광 직장의 대형 파쇄기를 증설해서 지난 시기보다 광석 처리 능력을 1.3배로 높였습니다. 막장들에서 침입시 차관계한 수평 분층식 발파 방법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전에 비해서 노력과 설비를 그저 60% 전략하면서도 채굴량을 1.2배로 끌어올렸고 막장들이 전반적인 전차들의 임플스 조종 장치를 도입해서 전차 가동률 1.4배로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성강 부분에서 높아진 인민경제계획을 과학기술로 광산에서는 또한 기술 혁신 목표를 현실성 있게 세우고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과 함께 생산자 대중 속에서 기술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높이 세운 광물 생산 계획을 과학기술로 확고히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주 버섯 공장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해서 버섯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버섯의 종류별, 생육상태별에 따르는 온습도와 탄산가스 농도 조절을 계절적 조건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한편 여러 가지 영양제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열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속에 제14차 전국인민체육대회가 더욱 고조를 이루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중앙기관 부류 바드민턴 경기가 결석됐습니다. 태권도 전당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는 80여 개 단체가 참가해서 4개 조로 나뉘어 남녀 복식, 혼성 복식의 방법으로 승자전을 진행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경기에서는 대중체육 활동을 정상화해서 높은 기술을 연마해온 정보산업성, 외교단 사업국, 봉화무역국, 외국문 출판사가 각각 조에서 1위를 했습니다. 한편 제14차 전국인민체육대회 전문체육부문 롱구 경기가 청춘거리 롱구 경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인민체육대회 롱구 경기에는 425팀과 압록강팀을 비롯한 남녀 19개 팀이 참가해서 륜맹전의 방법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6일에 진행된 평양팀과 기관차팀 사이의 남자 롱구 경기에서는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린 평양팀이 기관차팀을 71대 60으로, 기관차팀과 소백수팀 사이의 여자 롱구 경기에서는 기관차팀이 소백수팀을 61대 52로 이겼습니다. 청춘고리 수영경기관에서는 제14차 전국인민체육대회 전문체육부문 해용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에는 소백수 선수단과 수산성체육단, 조선체육대학을 비롯한 11개 단체에서 선발된 200여 명의 남녀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23일에 남녀 50m 나비용 경기와 배용 경기, 남녀 400m 자유용 경기와 혼송 혼용 계용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400m 혼송 혼용 계용 경기에서는 소백수 선수단이 1등을 쟁취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2025년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서 연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 여자 레슬링 55kg급 경기에 출전한 오경영 선수는 육체 기술적 우세로 상대 선수들을 물리치면서 결승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선수와의 결승 경기에서 그는 다양한 기술 수법들을 능숙히 활용함으로써 8대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상대 선수를 누르고 영예의 1위를 쟁취했습니다. 한편 여자 레슬링 59kg급, 68kg급 경기에서 홍별, 박설금 선수들이 은메달을, 50kg급 경기에서 원명경 선수는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최근 기상 상태에 대해서 기상수문국에서 알리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건조하고 샘바람도 자주 불고 있는데 이런 기상 상태는 인민경기 교류 부문에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철의 날씨가 변덕스러운 게 특징인데 올해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봄철에 강수량이 많아지자면 조기압이 자주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올해에는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이 조기압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대기 순환 배경마당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로해서 올해 겨울철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강수량이 매우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 조기압이 놓인 곳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센바람이 자주 불 수 있는 이런 기상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로해서 봄철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여러 지역들에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센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놓고 보면 4일 이상이나 더 많은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기온 상태를 놓고 보면은 이 3월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이나 높았고, 그리고 여러 지역들에서는 지난 시기 3월 최고 국기온보다도 더 높은 낮 최고 기온들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해서 지난 시기에는 이 일부 제한된 지역들에서만 산불 발생 위험성이 있었다면 올해에는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들에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평양시, 평안남북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들에서 산불 위험 주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상 상태는 4월 상순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림감독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과 구역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입산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위험 구역들에 대한 감시와 통보, 인원 동원 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볼리비아에서 장마철 폭우 피해와 관련해서 90개 도시에 재해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얼마 전 이 나라의 민방위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해 11월 1일 폭우에 의한 큰 물과 산사태 등으로 전국적인 사망자 수는 50명으로 늘어났으며 36만 8,70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7개 주에서 강수위가 급격히 상승해서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콜레라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지역들에 있는 16개 나라에서 17만 8천여 명의 콜레라 환자가 확인됐으며 그중 약 2,90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의 대다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3월 24일 유엔 아동기금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존하면서 음료수와 위생조건, 의료봉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환자 수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꿀벌 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후변화와 살충제의 과도한 사용, 질병 전파를 비롯한 여러 원인으로 해서 꿀벌의 마리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심각한 문제들이 산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꽃가루 매개 곤충들 속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밤색 진드기병에 의해서 꿀벌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사들은 뉘왕벌에 대한 인공수정을 비롯해서 꿀벌의 인공번식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보면 우선 무인기를 이용해서 뉘왕벌을 모아놓은 다음 인공수정기구와 미소결정, 촬영기를 이용해서 인공수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 기술들을 적극 도입한다면 꿀벌 마리수를 늘리고 꿀벌 관리를 과학화하는 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생물 모방 로봇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해 탐사용 로봇입니다. 이 로봇의 날개는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모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10여 킬로미터 깊이의 바다 밑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압력을 받아도 본체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봇의 길이는 50cm, 무게는 1.5kg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화용 로봇입니다. 개를 모방한 이 로봇에는 적외선 탐지 장치와 환경 감시 체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화재 장소를 제때에 정확히 알아내고 신속히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철이 들어서면서 센바람이 자주 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3월이 들어와 현재까지 13일과 16일을 비롯한 여러 날들이 함경 남북도와 량강도의 여러 지역, 소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의 센바람이 자주 불었는데 이곳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그 일수가 5일 더 많은 것으로 됩니다. 올해 봄철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지난 시기보다 날씨가 더 건조한 데다가 이렇게 센바람도 자주 불기 때문에 산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산불 위험주의 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산불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량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약간의 눈이 내렸고 황해남도를 위주로 해서 중부 이남과 자강도 여러 지역에서 한때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소해안의 여러 지역과 중부 내륙, 함경남도의 국부족 지역, 경원에서 이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어더러서 평년보다 8도,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였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까지 소해안의 여러 지역과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 량강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산발 쪽으로 약간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한때 함경 남북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0도 이하로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추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문촌 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아침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3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에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함경북도 해상에서 조선 소위 해상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